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76년 4월 5일 오전이었어요. 멕시코 어느 호텔에서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기는 프린세스 몬트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인데요. 맨 위층인 펜트하우스에서 지내던 미국인 남성이 갑자기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집니다. 72세인 이 남성은 당장 숨이 넘어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응급 환자를 태운 차는 병원이 아니라 공항을 가는 거예요. 1분 1초가 급한 순간인데 왜 환자를 공항으로 데려가는지가 궁금하죠. 이 노인의 국적이 미국이니까 멕시코와 인접한 나라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멕시코보다는 미국의 의료시설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국을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멕시코에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하죠.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비행기로 옮겨졌어요. 비행기가 즉시 미국 휴스턴으로 날아갔죠. 하지만 오후 1시 30분쯤에 이 노인의 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비행기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3주 정도가 지나요. 1976년 4월 5일 비행기에서 사망한 이 노인은 사실 엄청난 돈을 번 사업가였다는 겁니다. 이름이 하워드 휴즈예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사람입니다. 이제 가족들이 이 유산을 좀 나눠야 하는데요. 하지만 하워드 휴즈는 사망할 당시 아내와 이혼한 상태였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망했으니까 유언도 남기지 못했거든요. 친척들이 그래서 이 엄청난 양의 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워드의 고향인 휴스턴과 2380km나 떨어진 유타주 솔크레이트 시티의 어느 교회에서 하워드가 생전에 작성해둔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소식이 왔어요. 이곳입니다. 사촌과 변호사가 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엔 하워드의 서명이 있었어요. 진짜 같았습니다. 사망하기 8년 전인 1968년에 직접 작성해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안에 내용을 봐야겠죠. 가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될 겁니다. 유언장에는 하워드가 자신의 유산을 어디에 기부하고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지 총 10단계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거든요. 읽어볼게요. 나 하워드 휴즈는 협박이나 사기 또는 그 어떤 부당한 영향력 없이 온전한 정신과 기억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첫째, 내 재산의 4분의 1을 마이애미 의학연구소에 기부합니다. 둘째, 내 재산의 8분의 1을 텍사스 대학, 네바다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셋째, 내 재산의 16분의 1을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 기부합니다. 넷째, 내 재산의 16분의 1을 고아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기부합니다. 다섯째, 내 재산의 16분의 1을 미국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위해 기부합니다. 여섯째, 내 재산의 16분의 1을 이혼한 전 아내인 진 피터스와 엘라 라이스에게 주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내 재산의 16분의 1을 사촌인 윌리엄 루미스에게 주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내 재산의 16분의 1을 네바다주 갑스에 살고 있는 멜빈 던마르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 내 재산의 16분의 1을 각종 자선단체들에게 나누어 기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재산의 16분의 1을 전국 학교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비행기는 캘리포니아 롱비치 시티에 기증합니다. 나는 노아 디트리 힐을 이 유언장의 실행자로 임명합니다. 1968년 3월 19일 하워드 휴즈. 여기까지입니다. 유언장은 대체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각종 자선단체와 장학금, 연구비로 사용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언장을 확인한 친척들은요, 대체로 납득하는 분위기이긴 했지만 어느 한 부분이 유독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내용인 네바다주 갑스에 사는 멜빈 던마르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하워드의 가족 중에 이 사람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유언장대로라면
멜빈 던마르라는 사람은 하워드의 재산 중 16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16분의 1이면 얼마일까요? 어림잡아 9,400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1,000억이 넘어요. 그것도 1970년대의 1,000억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4,000억 정도의 금액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총 재산은요, 하워드 휴즈는 그 당시에 15억 달러쯤 가졌던 것 같아요. 문제는 돈이 얼마가 되냐가 아닙니다, 사실. 유언의 내용은 알겠는데 대체 멜빈이라는 사람이 이 하워드 휴즈와 어떤 관계냐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고 왜 이 사람이 유산을 받아야 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하워드 휴즈는 왜 멜빈 던마르라는 사람에게 유산을 상속한다는 걸까요? 유산을 결국 받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사건은 미국의 사업가이자 비행사 영화 제작자로 알려진 억만장자,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입니다. 하워드 휴즈와 유언장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좀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하워드 휴즈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알아볼 건데요. 내용이 재밌어요. 아이언맨의 모델인 사람이라서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해봤습니다. 190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납니다. 외동아들이고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인 하워드 휴즈 시니어, 어머니는 영국 귀족 출신인 엘렌 스톤 가노라고 합니다. 아이언맨은 사실 영화에서 자수성가한 캐릭터예요. 근데 하워드 휴즈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습니다. 이게 좀 다르죠. 아버지가 하버드를 졸업한 변호사이자 발명가예요. 발명품 중에 석유를 채굴할 때 쓰는 회전 드릴이라는 게 있습니다. 1909년에 발명했는데 이때 석유 산업이 엄청 활발할 때였거든요. 이 발명품으로 많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휴즈 툴 컴퍼니라는 회사를 세워요. 하워드 휴즈의 삼촌도 대단한 사람이죠. 미국의 유명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였고 영화 감독이었던 루퍼트 휴즈라고 합니다. 하워드 휴즈는 아버지와 삼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과학과 공학기술,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에 재능이 있었는데 11살 때 아버지 회사에 있는 부품들을 이용해서 무선 라디오 내장 송신기를 만듭니다. 12살에는 모터가 달린 동력 자전거도 만들었어요. 기계를 잘 다루죠. 아이언맨의 모델입니다. 이런 캐릭터를 따온 거죠. 비행기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이런 아들의 재능과 관심사를 일찍 알아본 아버지가 14살에 하워드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과대학에 보냅니다. 칼텍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MIT의 라이벌이라고 부르는 학교예요. 세계 최고의 공대입니다. 여기서 수학과 항공, 공학 수업을 받아요. 그리고 매사추세츠 라이스 대학에서 공학을 다시 전공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워드 휴즈는 부유한 사업가 아들로 태어났고 하고 싶은 일이나 공부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17살에 어머니가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에 걸려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아버지까지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1925년 19살이 된 하워드 휴즈는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아버지 유산의 대부분을 물려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부모를 잃은 충격 때문에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여자친구인 엘라 라이스와 결혼을 하죠. 공부 포기했고 가정을 꾸립니다. 돈도 많겠다. 생활이 안정되니까 그때 다시 진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잘 운영해야 되는 의무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게 뭔가 좀 부족하다,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항상 새로운 도전을 원했고 어떤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할지를 고민하다가 삼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영화에 도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순간 바로 아내와 무작정 헐리우드에 있는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어요. 하워드 휴즈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영화 제작 사업을 합니다. 첫 영화는 크게 실패했어요. 하지만 다음에 제작한 2편은 꽤 성공합니다. 특히 1927년에 제작한 세 번째 영화가 유명한데요. 2명의 아라비안 기사라고 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코미디 부분 최우수 감독상을 받죠. 20대 초반의 나이인데도 하워드 휴즈가 제작하는 영화들은 연달아 흥행했고요. 헐리우드에서 성공한 제작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워드는 이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전쟁 영화를 제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시 헐리우드는
전쟁 영화 제작을 기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면은 영화 안에 등장해야 될 사람이나 소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비행기나 전차 같은 대형 소품도 등장해야 되고 등장인물의 관계나 스토리 이런 거 만들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현실 고증도 맞춰야 되죠. 실제 상황처럼 전쟁 장면을 재현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제작 기간이 길어집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영화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쟁 영화는 엄청난 제작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또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점이 하워드 휴즈에겐 도전거리로 보인 겁니다. 그리고 1927년부터 3년간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전한 비행사들에 대한 영화인 지옥의 천사들이라는 영화 제작에 들어가요. 제작 비용에만 4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작 비용에 비교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투자라 그래요. 거기에 이게 모형 비행기가 아니고요. 실제 비행기를 이용한 촬영이었다는 거죠. 투자는 워낙에 부자니까 문제되지는 않지만 찍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전쟁 영화다 보니까 실제처럼 보여야 하는 그 위험한 이런 장면들이 연출돼야겠죠. 비행 장면을 촬영하다가 3명의 비행사가 사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지옥의 천사들이라는 영화는요, 제작 비용의 2배인 800만 달러의 수익을 내면서 성공했어요. 그 뒤로도 스카페이스, 무법자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고 전부 다 성공합니다. 참고로 스카페이스는 우리나라의 이병헌이 인상 깊게 본 영화였다고 하죠. 헐리우드에서 하워드 휴즈는 점점 유명해져요. 새 영화를 제작한다는 소문이 나면은 이제는 유명 배우들이 먼저 찾아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때요? 수많은 여배우들을 아내 몰래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1929년에 아내인 엘라 라이스에게 이혼당해요. 이때 하워드 휴즈 나이가 24살이거든요. 이혼 경력이 생겼지만 그 당시 드물게 키가 185나 됐고 젊은 데다 성공한 사업가란 말이에요. 여자들이 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내도 없겠다. 본격적으로 여배우들과 셀 수 없을 정도의 스캔들을 만들어요. 사실로 알려진 것만 해도 그 당시에 최고 여배우라고 불리는 에바 가드너, 캐서린 헵번, 리타 헤이워스 같은 유명 배우들과 사귀는 사이였다는 거죠. 하워드 휴즈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요. 127명의 여자를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사람이죠. 하워드 휴즈는 영화 제작자로 성공했지만 그 전에 아버지가 설립한 휴즈 툴 컴퍼니를 운영하는 사업가예요.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차례인데 영화 외에도 관심 있는 분야가 하나 더 있었죠. 항공이요, 비행기. 어릴 때부터 비행기에 관심 많았습니다. 그래서 칼텍에 다닐 때 수학과 항공공학을 전공했던 거예요. 하워드는 자기만 타는 특별한 비행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항공사를 찾아가요. 제작을 맡기는데 모두 거절당합니다. 당시 항공 제작 기술로는 하워드가 원하는 비행기를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하워드 휴즈가 실망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포기하든가 이런 항공 기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바로 휴즈 툴 컴퍼니에 항공기 사업부를 만들어요. 실력 좋다는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와 공학자들을 영입합니다. 자기 개인 비행기 만들려고 회사를 내요, 따로. 그만큼 돈이 많으면 생각도 좀 남다른 것 같죠. 1935년이 됩니다. 휴즈 툴 컴퍼니의 항공기 사업부는 하워드 휴즈가 원하는 비행기를 결국 만들어요. 첫 비행기는 경주용 레이싱 비행기였습니다. 최대 속력이 563km가 넘었고 하워드가 이걸 직접 운전했거든요. 이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으로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938년 7월 14일에는 두 번째로 완성한 비행기를 타고 91시간 만에 세계 일주를 성공한 비행사로도 기록됐어요. 하워드는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영화 제작으로 성공했고 자신만의 비행기를 만들어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비행사도 됐지만 이걸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참에 휴즈 툴 컴퍼니의 항공기 사업부를 독립시켜서 휴즈 항공기 회사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미군의 의뢰를 받고 다양한 군용 비행기를 제작합니다. 하워드는 완성된 비행기를 자기가 먼저 시운행해보는 취미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취미로 하워드는 앞으로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고를 겪습니다.
1946년 7월 7일은 새로 개발된 군용 정찰기 시범 운행을 하는 날이었어요. 예정대로면 20분 정도 짧게 비행하고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하워드가 LA 상공까지 돌아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회사 사장이 그런다니까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다행히 비행은 잘 했고요. 돌아갈 시간도 됐습니다. 이제 활주로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 프로펠러가 멈춰요. 오일이 계속 누출되고 있던 겁니다. 이륙할 때부터. 기름이 떨어지니까 비행기는 더 이상 하늘에 떠 있을 수 없죠. 그대로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하워드 휴즈는 온몸에 3도 화상과 쇄골 골절, 갈비뼈 골절, 왼쪽 폐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요. 하워드가 이 흉터를 가리려고 수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첫 사진에 수염이 굉장히 길게 자랐었죠.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상의 후유증을 이겨내려고 수시로 몰핀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몰핀 중독자가 되죠. 젊을 때부터 하워드 휴즈가 약간 편집증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약물 중독 때문에 강박이나 집착이 더 심해졌고 정신 이상 증세로도 이어졌습니다. 한동안은 계속 영화 제작과 항공기 사업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게 워낙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잖아요. 둘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겁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신경쇠약 증세와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게 되거든요. 이때 마침 진 피터슨이라는 여배우와 재혼했다가 또 안 좋게 이혼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에도 실패한 하워드는 자기가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한계가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최고 경영인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해요. 잠시 요양을 갑니다. 그곳이 라스베가스인데요. 데절트인이라는 호텔의 펜트하우스를 장기 임대했어요. 당분간 여기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호텔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겠죠. 여기서 또 신경쇠약 증세가 나온 겁니다. 자기가 머무는 호텔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호텔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건너편 호텔의 조명 때문에 자기가 밤에 자기 힘들다는 이유로 그 호텔도 사요. 이렇게 하워드 휴즈는 쉬러 갔다가 라스베가스의 호텔과 부동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다는 이유로 근처 라스베가스의 방송국도 사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건물을 한두 채 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라스베가스에서 초대형 건물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이 지역에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됐어요. 일이 커지니까 휴가를 보내러 왔는데 잘 쉴 수가 없겠죠. 자꾸 또 뭔가를 고민하고 결정에 대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이한 행동과 정신이상 증세가 더 심해져요. 가장 큰 문제가 대인기피증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돼서 살았거든요. 누구도 자신의 생활 공간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고 사업차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은 방 창문 앞에 설치한 도르래와 바구니에 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은 도르래를 끌어올려서 필요한 물건을 빼가고요. 그렇게 생활했어요. 세균에 대한 심각한 공포도 있었습니다. 절대 맨손으로 물건을 만지지 않았고 항상 방에는 이 사진이에요. 엄청난 티슈와 소독한 손수건을 준비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이게 그 당시 생활 사진이에요. 병적으로 청결에 대한 집착을 했지만 막상 자기 모습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비행기 추락 후유증 때문에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 할 정도로 면도나 이발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항상 긴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이렇게 얼굴을 다 가려야 됐어요.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 4년 정도를 지내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떠들면서 지내게 됐는데 생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멕시코의 어느 호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그리고 1976년 4월 5일 72세가 된 하워드 휴즈가 갑자기 쓰러지고 정신을 잃어요. 보호하던 호텔 직원들이 미국 텍사스의 휴스턴으로 하워드를 급히 비행기로 이송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착하지 못하고 사망했죠. 미국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보니까 하워드 휴즈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외형이 되어 있던 겁니다. 뭐 머리카락이나 수염, 손톱, 발톱이 너무 길었고 섭식장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키가 185나 됐는데 몸무게는 40kg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외부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아서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문 조회로 하워드 휴즈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검을 해봤어요. 사망 원인이 신부전증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망한 거예요.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 제작자이자 성공한 사업가, 비행사였던 억만장자입니다. 하워드 휴즈는 이렇게 이해 못할 기이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끝이 납니다. 하워드 휴즈가 사망했어요. 이제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남긴 재산은 1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7조 원 정도고 그 당시 미국 GNP의 1200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돈이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누가 하워드의 유산을 받게 될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던 중에 8년 전 하워드 휴즈가 작성한 유언장이 솔트레이크의 어느 교회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공개된 유언장엔 유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던 거죠. 아무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한 남자가 상속인으로 써 있는 겁니다. 멜빈 덤마르가 이 사람이에요. 대체 하워드 휴즈는 이 사람과 어떤 사이길래 자신의 유산 중 16분의 1에 해당하는 9,400만 달러를 주고 싶다는 걸까요? 당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수밖에 없죠. 멜빈 덤마르는 8년 전인 1968년 어느 날 라스베가스에서 북쪽으로 24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하워드 휴즈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26살이던 멜빈은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던 중에 도로 위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요. 걱정이 돼서 노인을 부축하고 자기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부탁대로 라스베가스의 샌즈 호텔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는데요. 데려다 주긴 했지만 노인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혹시 병원이라도 가야 하면은 차비에 보태라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다 줬다는 겁니다. 노인은 멜빈에게 친절을 베풀어줘서 고맙다는 말과 자기가 하워드 휴즈라는 것을 알려줬고요. 그 뒤로 멜빈은 이 일을 잊은 채 아내와 주유소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앞으로 하워드의 유산이 상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멜빈과 하워드 휴즈의 일화는요, 이렇게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복이 돼서 돌아온다는 교훈인 25센트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멜빈은 정말 하워드 휴즈의 유언장대로 유산을 상속받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받을 수 없었어요. 하워드 휴즈의 친척들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발견된 이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겁니다. 재판까지 가요. 결과는 하워드 휴즈의 그 유언장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법원은 멜빈 덤마르의 아내가 잡지사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라 직업 특성상 유명인들의 필체나 사인을 입수하기 쉬웠을 것이고 여기서 입수한 하워드의 사인을 흉내내 유언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죠. 유언장의 집행인으로 노아 디트릭이라는 사람이 임명된 것도 이상한 부분이에요. 하워드 휴즈와 노아 디트릭은 30년 가까이 신뢰 관계를 쌓아온 사이이긴 합니다. 그런데 1950년대부터는 관계가 나빠졌고요. 유언장이 작성될 시기인 1968년에는 서로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하워드가 이런 사이의 사람을 유언장의 임명인으로 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휴즈가 친척 중 유일하게 사촌 형제인 윌리엄 러미스에게만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도 따지고 보면 이게 이상한 내용이죠. 윌리엄이 측근으로 일하던 사람이긴 해요. 휴즈툴 컴퍼니에서. 하지만 다른 친척들도 많고 사이가 다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자주 보는 것도 아니지만 사망하면서 그 많은 돈을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정도는 또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하워드 휴즈의 유언장은 위조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멜빈 덤마르는 소송에서 졌어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하워드 휴즈의 유산은 22명의 친척과 2명의 전 아내가 똑같이 나눠서 가졌습니다. 이 유언장 내용이요, 25센트의 기적이라고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사실처럼 떠들고 있는데 가짜입니다. 아마 재판 사실까지는 모르고 쓴 내용이 인터넷에 퍼졌던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더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하워드 휴즈의 삶과 유언장의 실체, 25센트의 기적 사실인가 이것을 알아보는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더 하자면요. 일단 아이언맨 이야기 조금 더 할 건데 제가 마블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실제 모델입니다. 테슬라랑 스페이스 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검색해 보면은 아닙니다. 하워드 휴즈가 진짜예요. 아이언맨의 원작자인 스탠리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아래 사진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토니 스타크랑 하워드 휴즈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수염이 캐릭터에 그대로 반영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천문학적인 재산이 있고 기계를 잘 다루고 공학을 전공한 것도 같아요. 그리고 여자를 밝힌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햄버거 좋아하죠. 정확히는 치즈버거. 그런데 하워드 휴즈는 베스킨 라빈스에서만 나오는 바나나 리플이라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래서 하워드가 라스베가스에 요양 갔을 때 건물을 막 사대니까 잘 보이고 싶었던 지역 마피아들이 하워드가 제일 좋아한다는 이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주려고 한 적이 있어요. 세계 최초로 아이스크림 로비를 시도했는데 문제는 이 맛이 베라에서 판매가 중단된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제 안 나온대요. 그러자 바나나 리플 맛을 구입할 수 없던 마피아들은 베라 본사에 전화를 걸어요. 한 번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베라 입장에서는 마피아들이 라스베가스의 큰 손인 하워드 휴즈에게 사줄 아이스크림을 만들라니까 이것도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주문을 해요. 베라에 원래 특별 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최소 주문 단위가 또 있거든요. 760리터예요. 그 이상부터 이제 주문을 받아요. 특별 주문을. 자, 760리터면 얼마만큼이냐면요. 자, 이 냉장고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이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760리터입니다. 보통의 양문형 냉장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한 명에게 주려고 주문을 했다는 거죠. 마피아가. 그것도 LA에서만 주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가 아이스크림 로비를 하려고 LA까지 가서 라스베가스까지 이만큼의 아이스크림을 날랐다는 거죠. 하워드 휴즈에게 다행히 잘 전달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틀 정도 먹더니 질렸다고 더 이상 손 안 댔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하워드 휴즈가 이거 호텔에 기증합니다. 자기 지내던 곳에. 그래서 이 호텔은 카지노에 오는 손님들에게 1년간 LA에서 특별 주문된 바나나 리플 맛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제공했어요. 자, 그리고 1978년 법원에서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발견된 유언장이 가짜라고 판명됐었죠. 그런데 2005년에 전직 FBI 수사관인 게리 매그너슨이라는 사람이 멜빈 던마르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고 발표합니다. 게리는 하워드 휴즈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직원이 1967년 12월 라스베가스의 샌즈 호텔 입구에 있던 하워드를 발견했으며 당시 하워드는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멜빈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리는 멜빈이 하워드 휴즈를 발견한 도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워드 휴즈가 자주 가던 매춘 업소가 있었다는 점도 이 멜빈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라고 주장했어요. 이 발표로 다시 하워드 휴즈의 유언장이 사실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이 증언만으로는 사실 멜빈과 하워드가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2007년 미국 지방법원은 다시 한번 1968년에 작성된 하워드 휴즈의 유언장은 조작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당사자인 멜빈 던마르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유산 상속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멜빈 던마르도 사망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